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단돈 1억을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에 굉장히 좀 하락론자 그리고 상승론자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요. 각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락론자도 아니고요,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그냥 20대, 30대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최소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서울은 비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서울에도 내가 살만한 곳이 있구나, 아직은 만만한 곳이 있구나, 또는 서울도 좀 저평가된 곳이 있구나 라고 좀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아파트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아본 아파트입니다.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처음 봤는데 한번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지도가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이버 지도가 좀 보기는 좀 더 좋지 않게 바뀐 것 같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익숙해져야겠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 아파트는 구로역 앞에 있는 덕영 드림 아파트입니다. 이 덕영 드림 아파트는 AK 플라자 몰 바로 뒤에 있고요, CGV 구로랑 붙어 있고, 그리고 구로역까지도 도보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구로면은 위치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곳입니다. 한번 로드뷰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덕영 드림 아파트인데요. 여기 적혀 있죠, 덕영 드림 아파트라고.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이쪽이 지금 AK 백화점이랑 바로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멀리서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겼네요. 지하주차장은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도식의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2006년식이고요. 세대수는 125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좋은 점이 이렇게 가격대도 볼 수 있고요, 실거래가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저는 그래서 네이버 지도를 좀 애용합니다. 덕영 드림 아파트가 3억 9천이라고 나와 있네요. 현재 24평형이 3억 9천, 그래서 1589만원이라고 돼 있고요. 평당 1589만원 돼 있고,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가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9천만원 또는 1억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사면 뭐해요? 이 아파트가 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도 올라요? 라고 또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죠. 자,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15년 4월에 2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죠. 15년 4월이면 대략 한 4년 정도 전이죠. 4년 정도 전에 2억 6천만원이었고요. 지금 3억 9천만원이니까 단순 계산기를 해보면 됩니다. 현재 가격 3억 9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을 빼면은 4년 동안 1억 3천만원이 올랐죠. 그럼 1억 3천만원을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3,25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거를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요, 한 달에 270만원 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억 3천이 올랐다고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 치고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런 아파트라도 그 당시에 사놨다면 한 달에 270만원씩 내 통장에 꼬박꼬박 쌓인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길찾기를 눌러서 도보로 보는 겁니다. 도보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 덕영 드림 아파트에서 구로역까지 3분 229m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서울에서 3분이면은 초역세권이죠. 게다가 옆에 AK 플라자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 이 AK 플라자 안으로 들어가서도 아마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CGV 구로도 붙어 있으니까 영화도 바로 보러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출퇴근하는 거리를 한번 볼게요. 보통은 강남으로 많이 출퇴근하시니까 지하철로 보면 구로역에서 고속터미널까지 31분 정도 걸리고요. 용산까지는 14분 정도, 서울역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합정까지는 14분. 또 어디가 있을까요? 마포까지는 21분, 시청까지는 22분, 여의도까지는 18분 정도, 이렇게 거의 20분대에서 웬만한 그 업무지구들이 있는 지역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아직 3억 9천짜리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찾아보게 되면, 저는 뭐 이것만 찾아와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찾아보게 되면 더 좋은 아파트나 지역들이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하면 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경희궁 자이, 반포 자이, 뭐 대치 뭐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파트들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울에는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요. 뭐 그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들만큼 뭐 10억씩 7억씩 오르진 않았지만 같이 그래도 발을 맞춰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보다 저렇게 1억이라도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놓고 있으면 추후에 자기 돈 1억 3,400만원만 더 모으게 되면 본인이 입주를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차익도 실현할 수 있고요. 또 하락론자들이 가끔은 뭐 하락한다,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복하는지 아세요? 상승할 때는 이렇게 상승하고요, 하락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다시 또 상승 시기가 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 시기가 오면 이렇게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왔던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집값을 때려잡는다고 말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부가 집값을 잡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는 그 민심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두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중요한 그걸 두고 있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피는 거고요.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 차기 본인들의 그런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릴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50대 50입니다. 만약에 내가 집값을 때려잡는다라고 하면은 유주택자들이 정부를 싫어할 거고요. 찍지 않을 거고요. 집값을 계속 올라가게 놔두면 무주택자들이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주택자들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무주택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야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정부라도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을 예를 들어서 내가 8억짜리 집을 샀어요. 평생 일해서 엄청 아끼고 모아서 8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도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래요. 그럼 그래도 난 기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대로 엉망진창인 정부라도 내 집값을 8억에서 16억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아하고 집값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그겁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건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집값을 잡고 싶다면 그걸 정부가 모를까요?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절대 몰라서 지금 집값 상승을 놔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 매물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아직도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있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 위치도 좋고 출퇴근도 괜찮고, 만약에 본인이 집 한 채도 없는 지금 분이시라면 한 채 정도는 언제든지 사도 좋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단 서울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값 하락이 올 때도 전국의 집값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요.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전국의 집값이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살 때는 좀 대장을 사는 게 좋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는 조금 덜 좋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기도에 살면서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우면 거기에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투자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나도 인서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나도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서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